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해도, 청림, 제철, 지역구 조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8일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포엑스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제311회 2차 정례회 당시 시정 연설 중 포엑스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와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마이스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문화관광 거점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포항시가 제1의 해양문화관광지 거점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포항시는 214km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양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백꽃 필무력, 갯마을 차차차, 성공은 포항시의 관광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대표적인 포항의 해양관광 거점들이 있습니다. 송도의 해수욕장은 포항시의 해양관광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특히 1980년, 90년대에는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해양 스포츠시설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었고 백사장 유실 등으로 2007년에 폐장되기 전까지도 많은 관광객이 온 곳입니다. 더불어 2014년 준공된 포항운하 동빈내항의 형산강까지 총 1.3km 이어져 있으며 물길과 나무들, 조형물, 편의시설들로 조성된 산책길입니다. 1970년도에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매립되는 주거지역으로 쓰이던 곳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운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포항크루즈를 포항운하의 준공과 함께 2013년도 개하여 연간 15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최고의 관광명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해양관광 현황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포항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중 하나인 포항크루즈, 해상공원, 송도해수욕장, 포항운하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크루즈를 탑승해보면 몇몇 관광 지점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승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방문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포항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포항해상공원입니다. 포항해상공원은 2014년도 국비 66억, 도비 8억 5천, 시비 25억 5천, 총 사비 100억원이 투입되었고 동빈큰다리 옆에 조성되어 2017년 9월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업체가 위탁 운영을 맡으며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면적 9,090제곱미터의 어린이용 자동차와 놀이기구, VR 등을 시설물 갖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공원으로 기존의 해양 관광시설과 차별화되어 방문객들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개장 후 첫 2개월은 전국에서 15,923명이 방문을 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실제 개장을 했던 2017년 7월부터는 그의 방문객의 합산해보면 합계 42,000명 정도가 왔을 정도로 초창기에는 호응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 발생하는 지진 이후 방문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연간 6,153명을 방문하였으며 민간 위탁이 종료된 2019년 1월 한 달 동안 127명의 방문객이 집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질적인 방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게 된 주된 원인을 지진과 코로나와 같이 재난에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의원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볼거리와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상공원은 개장 초기 성인에게 저는 포항 시민이나 단체에게 8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만큼 콘텐츠가 구성되지 못했고 더불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했고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위탁업체가 해상공원 활성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후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여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포항시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지만 직영이라는 표현이 부끄럽게 현재는 거의 방치가 가까운 상태로 겨우 주변 환경 정화 활동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해상공원은 공원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환경 정비를 위해 큰 노력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관광객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공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흡사 폐허에 가까운 장소로 보입니다.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해상공원이 활성화되지 않게 된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 해상공원 시설물 운영 실패, 현재 방치되어 있는 성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해상공원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 철거, 이전, 활용화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큰 방향을 설정하여 지금의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로 조치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세 가지 방향 중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진행이 또 다른 예상 낭비라고 할 수는 있으나 기한이 없는 시설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공원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설물을 기한 없이 방치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해상공원 대책 마련에 관한 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문서상으로 조치 결과만 있을 뿐 실제로 조치 결과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었을지도 의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8년, 2023년까지 지평부에서 제시하는 조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번의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 해상공원 활성화 조치를 위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와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따른 포항시에서는 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결과는 악진하는 공원으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상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상 입지 선정, 콘텐츠 선정, 위탁업체 선정 등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된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향후 대책인 활성화, 철거, 이전 등 논의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 계속되어서 공원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5년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원에 대한 오명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처럼 문서상으로 반복되는 활성화 사업만 진행하실 것입니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과감히 반영하여 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을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와 타도시 우수 사례 연구 등 다각도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본 사업 원점에서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해상공원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는 행정이야말로 포항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도 6월 가칭동빙대교가 착공이 되었고 이르면 2025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효자 상원 있는 국지도 25선은 핵심 구간의 남구 성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395m 가칭동빙대교가 완성된다는 소식에 송도 해수욕장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명성을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행정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포항시 남북권 낙구지역의 송도 해도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계획을 세워주신 부분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이 재개장이 된과 동시에 포항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해수욕장이 올해 3년째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연차별로 재개장이 미뤄지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 시청이 자리 잡게 되면 바다 조망의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년간 부지 선정에 차질이 있었고 워터폴리 인근의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2025년 5월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에는 송도 해수욕장이 재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송도 해수욕장이 재개장이 된다면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난입니다. 인근의 영일대 해수욕장과 다르게 해안가에 바로 붙어있는 곳에 주차장이 아닌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송도 해수욕장의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난으로 인한 안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방문하게 되면 해수욕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차 지역에 방문객들이 그것을 항상 이용하고 있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 송도 해수욕장을 예상 방문객 수에 따른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도 레트로비치 페스티벌 행사 당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송도 해수욕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송도 해수욕장이 재개장이 된다면 여러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 송도 레트로비치 페스티벌과 버금가는 유동 인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칭동빙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유동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개장을 하게 된다면 주차로 인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도 해수욕장이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될 수도 있으므로 주차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송도동은 50년간 포스코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지역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송도 해수욕장도 공사 및 태풍 등으로 백사장이 유실되어 2007년도에는 폐장을 하였고 17년간 폐장된 상태로 송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송도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메우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 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백사장 유실이 주된 원인이 3사 투기장 공사 조성 사업으로 지적된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2056년까지 수소환원 제철소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이 50년간 피해를 받아왔던 것처럼 또 다른 고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 백사장 침식이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당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소모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향후 백사장 침식이 발생하게 된다면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산림청에서 호미곶 동해 장기 구룡포 지역을 소나무 재성충병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이 고시하였습니다.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재성충병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림숲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봤을 오랜 시간의 동안 쌓여온 추억의 장소이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생태적으로 해양 방풍림으로 역할 공기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최근 송림 테마 거리와 송도 솔밭 도심수 조성 사업을 통해 포항 최고의 힐링 휴식 장소로 거듭나 현재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송림숲 전체 면적은 32헥타 중 해송식재가 구역만 20헥타에 12,000여 그루에 달해 재성충병이 확산된다면 송림숲은 제 기능을 잃고 생태적인 환경적 기능이 상실은 물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성충병 방제를 위해 산림청에서 올해 889억 원을 투입하였고 포항시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9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10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염성이 강하고 고사율이 100%에 달하는 재성충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방제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되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내 소나무 밀집 지역의 수정 전환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수정 전환 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내년 예산에 소나무 재성충병 특별 방제 구역 수정 전환 신규 지원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방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송림숲처럼 소나무가 밀집되어 재성충병의 확산의 위험이 큰 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하루빨리 선제적인 수정 전환 사업을 통해 소나무 밀도를 낮추고 혼효림으로 유도함으로써 재성충병으로부터 송림숲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림숲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포항시가 포항시 한동의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 그중에서도 포항운항, 포항송도 해수장에 이르는 송도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칭동빙대교가 인정되고 완성되고 송도 상권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해상공원 송도 해수욕장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송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영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공원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 연안유휴지를 이용한 국민 여가 휴양지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3년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고 2017년도에 완공되어 국내 최초의 부유식 해상 캐릭터 공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민간 위탁 업체의 부도 등
여러 악재가 겹치고 특히 개장 초기에 캐릭터 구성에서 사회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볼거리와 콘텐츠 개발이 늦어져서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상 구조물 위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이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더 깊이 분석하고 향후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국을 신설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활용 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철거 이전 활성화 중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와 해상공원 활성화 조치 관련 사업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해상공원을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새로운 중복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한 철거하는 방향은 그동안에 투입된 자산 운용의 비효율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해상공원 활성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그동안 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음악 분수 운영, 꽃길 정원 조성, 경관 조명 설치 등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 사업과 각종 문화체험 행사, 거리 예술 축제, 수상 레포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상공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활성화 용역 등을 통하여 기존 콘텐츠의 변화를 주면 물론이고 요트 계류장 설치나 포항 운하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또 민간 사업자 참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송도 구항이 재개발될 경우에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도 적극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공원이 전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공원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 힐링, 문화, 해양 레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손종호입니다. 조영원 의원님께서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이 미뤄지게 된 원인,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 대비 관광 활성화 계획, 향후 백사장 침식 재발 대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이 미뤄지게 된 원인과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백사장과 수질로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이었던 송도 해수욕장은 지속적인 백사장 유실로 2007년 폐장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도 해수욕장의 연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총 사업비 304억을 투입하여 2021년에 길이 1.3km, 폭 50m의 백사장 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2022년 해수욕장 시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30억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바다시청 건립에 따른 바다 조망권 및 안전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송도 해수욕장은 주차장, 세족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바다시청은 10월 중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정상적인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주차장은 기존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 37면, 노상 주차장 170면과 올해 조성한 52면을 합하여 총 259면입니다. 현재의 주차면 수가 충분하진 않으나 최대한 활용하고 해수욕장 재개장과 동빈대교 완공 등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해수욕장 개개장 대비 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시 남부권 낙후지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지역 현황 및 여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송도 지역의 식당, 숙박시설, 카페 등 기존 관광 인프라에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송도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송도 해수욕장 일원의 치맥거리, 카페거리, 회타운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에 맞춰서 현재 추진 중인 송도 레트로 비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 외에도 해양 레포츠를 적극 유치하여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백사장 침식 재발 대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은 복원 전인 2010년도까지는 경상북도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심각 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송도 해수욕장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수중 방파제 3기 설치, 또 모래 15만 세제곱미터를 양빈하는 등 백사장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는 보통인 B등급으로 판정받아 현재 백사장 침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사장 침식 재발에 대해서 우리 시는 경상북도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침식 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등 송도 해수욕장이 연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도시 사업단장 김홍수입니다. 조영원 의원님께서 소나무 밀접 지역인 송도 송림 소나무 저순중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나무 수종 전환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송림 숲을 소나무 저순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소나무 저승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소나무 저승충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경 숲목, 마을 숲, 보호수,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나무 저승충병 예방 나무주사, 병해충 지상방제 등 수시 예찰 활동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송림숲 내 1만 2천여 그루의 소나무에 대해서는 2년마다 소나무 저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매년 고사지 제거, 숲의 밀도 조절, 폭우 시 배수 펌프 가동 등을 통해 송림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등 급격한 이상기온으로 송림숲이 병해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 저승충병으로부터 인한 소나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다양한 수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림숲에는 팽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일부 구역에 나구송이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식재함으로써 건전한 송림숲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조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입니다. 조영은 의원님, 어느 분한테 예, 일단은 시장님. 국장님, 아니 시장님 아까 답변은 뭐 제가 뭐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우리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송도 해수장의 17년 동안에 폐장이 된 이후에 그나마 그래도 또 시장님이 그 의지를 가지시고 또 국장님이 여러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많은 또 변화가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그 300m, 300m, 900m의 그 잠재, 그 우리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엄청난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송도 해수장 17년 동안에 그 주민들이 염원을 했고 이제 그 개장을 하게 되면은 송도에는 또 활발한 우리의 상권이 또 이루어지고 송도가 더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그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애초에는 뭐 이유를 본 의원도 잘합니다만은 관계로 미뤄왔고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5월 달에는 우리가 재개장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좀 미뤄지게 된 부분은 바다 시청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설비가 완공되지 않아서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백사장과 지금 경계석 이 부분도 정비를 했고 또 뭐 인도라든지 다 정비된 상황이고 단지 이제 바다 시청이 지금 올 10월달에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11월달 실시 설계 용역입니까? 실시 설계입니다. 실제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 설계가 설계. 10월 달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월경에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5월경에는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내년 5월이 아마 준공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내년 7월 달에는 충분히 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토목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 예. 않습니까? 본원이 생각했을 때 늦어도 8, 9월에는 이 착공이 돼야만이 2025년도 5월 달에는 이 바다 시청이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실시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착공은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있다고요? 아마 11월 초에는 빠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착공이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7개월 만에 예. 바다 시정이 다 되겠습니까? 거기- 안 그래도 존경 우리 포항시장께서 이 바다 시정 저 조감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이 볼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잘 구상을 해줬는데 그게 7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시청 건물이 단층이라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장님께서 포항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 주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갖다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답변서에서 부족한 걸 갖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레트로비치 페스티벌을 할 때 사실상 아까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요지에서도 있듯이 이 이제 송도 해수장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주차 공항이거든요. 6, 70년대 그대로 우리가 늘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주차 공항이 상당히 부족해요. 비치 페스티벌 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많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주차 공간이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이 지금 현재 259면을 우리 그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 사실상 그 주차 면수에 또 해수경 나중에 개장을 하고 우리가 국지도 20호선이 그 우리가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주차 259면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재개장도 하고 또 동빈되기도 한 내년 연말이나 이렇게 또 그 완공되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교통 흐름들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동인구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 그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딘지 여러 가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본의원은 그 지역구다 보니까 그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국시도 25선 그 4차선 노면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달리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재 자전거 도로는 우리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그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본의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예예. 다른 계획을 한번 뭐 수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그 부분도 생각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향후 이제 주차 문제하고 재개장 대비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그 백사장 유실이 사장 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외되다고 봅니까? 본 의원이 그 질문지에 보게 되면은 물론 그 포수거는 우리 포항시를 봤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그 혜택을 본 그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는 너무나 인색해서 지금 그 본 의원이 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7년 동안에 그 고통받았는 거는 배사장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나마 보상을 좀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유실이 된 첫 번째 원인은 국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제가 그 당시에 그 용역 나왔을 때 그 유실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그동안에 포항이 그 발전하면서 그 혹시 또 평창하면서 그 기존 공단들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바로 예, 보셨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포스코가 그 포항 시민에게 준 시사는 크지만은 인근 주민에게 아주 고통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 우리가 1, 2, 3, 4 투기장까지 지금 가 있는데 3, 4 투기장 할 때 본 의원은 뭐 학교 때문에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그 한 번씩 늘어오게 되면 준수를 해요. 그 준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 모래가 그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상식적인 문제인데 포스코는 쉽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수소하는 제철소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영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현 그 과정을 빨리 우리가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소하는 제철소가 맞는데 그럼 포스코가 지금 저희들한테 그 대여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나중에 뭐 또 유실이 되면 보상해주지. 이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앞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은 시뮬레이션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래가 유실이 안 되게끔 잠재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홍수가 한 번씩 지게 되면은 모래가 또 실려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순환형으로 우리가 모래를 그 준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장은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 준설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송도 해수장이 이때까지 그 아름답게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그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설이 다 돼가지고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그거예요. 포스코라는 그 회사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그거를 국장님한테 한번 뭐 여쭤보는 기고 앞으로 거기에 그 좀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답변할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혹시 이제 또 추후에 또 침식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복원 전에 우리 경북도에서 연안 침식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 D등급에서 지금은 B등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러면 자 내년도 또 올해도 이게 매년적으로 이게 실태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장님이 그 국장님이나 그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기업 측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그 전제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설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앞으로 그 해 주기를 갖다가 요청을 갖다가 그 우리가 해야 되고 대화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송도 해수욕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에게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송도 그 설밭 활성화를 위해서 푸른도시 사업단장이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도 늘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송도 설밭에 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잘 돼 있죠? 잘 안 돼 있어요? 예, 뭐 일부 잘 돼 있습니다. 예. 황토길 또 마사토 우리가 로드길 다 잘 돼 있습니다. 그 송도 우리 그 설밭은 10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왔는 거 아닙니까? 뭐 옆에 나라에서 처음에는 방북림을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송도 주민들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잘 가꾸고 또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갖다 좀 부족한 것 같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소나무 재성증병 이 방제는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타도 시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 소나무들이 거의 벌겋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앞으로 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예측이고 옆 나라에서도 옆에 나라에서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목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밭이 아주 지금 시민들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찾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1년에 3만 명, 내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만 명 이상 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정을 대체목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서히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송도는 송림으로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소나무 재성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관 주사라든가 안 그러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 생육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건전하게 가꿀 필요가 있지만은 장래적으로는 소나무와 같이 살 수 있는 향토 수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소나무와 건전하게 생립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숲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송림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그 대체 수목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몇 가지가 없을 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평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년 이상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나무는 주로 이제 3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500년 이상 되는 그 평나무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본원이 그 조사해 보니까 우리 솔밭 그 근처에 평나무가 200년에서 300년 된 자생하고 있는 평나무가 있어요. 예. 그 평나무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은 나중에 한번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본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나무도 보존을 하고 지금 송도 송잎에 밑에 있는 하층 식생 그러니까 밑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나 나무들을 보면은 지금 소나무 밑에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평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나무가 국장님, 예. 단장님 수정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이 예. 아마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냥 자라지는 않아요. 이거 200년 된 평나무에서 예. 새들이 먹이로 씨앗을 먹고 배설물로 뱉는 것이 그게 이제 전문가가 자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물원 박사님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은 우리 단장님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금 200년 이상 된 평나무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소나무 밑에 자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곳곳에 표본적으로 평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왜 관리를 해야 되냐? 평나무는 약을 안 치면 고소한답니다. 들어봤습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약을 쳐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단장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외에 수정은 우리가 설밭 중심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그게 편백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그루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지우숲 같이 그렇게 벤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즐기는 힐링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단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문을 하건데 예. 하루아침에는 수정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송도에는 지금 평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나구송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구송도 있고 또 버드나무 종류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가까워 가지고 기존의 소나무림과 평나무나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지속 가능한 송도 송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들이 우리가 전문가들은 고음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소나무와 해송과 아우러서 부르는 게 고음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로만 자꾸 솟고 있어요. 왜 위로 솟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단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너무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자꾸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 때 그 소나무가 쓰러졌는 거 보게 되면은 그 뿌리 자생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소나무가 자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식이 되어야 된답니다. 습기가 있으면 그 소나무가 자생하는데 활착을 안 한답니다. 그거는 그 우리 단장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송도 솔밭을 아름답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단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려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예.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의정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송도 솔밭뿐 아니라 포항시가 전반적으로 행해야 될 모든 과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송도 솔밭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힐링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하는 그런 송도 솔밭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